예. 자, 오늘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금관리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앞에서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표관리를 계속 전표 입력을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금, 수표, 어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그 결제와 관련된 전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3페이지의 첫 번째 현금 시제 관리에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 과목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임시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이론 공부하실 때 당좌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할 때 이 현금 과부족이 살짝 나왔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을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그럼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해서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 시제 잔액이 항상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퇴근할 때 업무를 마감할 때 맞춰보는 시점에서 어떤 계산의 또는 기록이나 이런 오류로 인해서 아니면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해서 현금의 시제와 시제라는 것은 실제 잔고를 말하는 거고요. 장부의 잔액을 말하는 건데 실제 금고상에 있는 현금의 잔액과 장부가 불일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해 가지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현금 과부족을 잔액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모자랐던 것은 잡손실로 처리하고 과잉 남았던 것은 자비익으로 대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표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부등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금고에 보니까 15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이제 현금 과잉이라고 하죠. 장부에는 10만 원인데 잔액이 금고를 열어보니까 5만 원이 더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물론 그날 일단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물어보고 따져봐가지고 요 5만 원이 왜 금고에 더 있는지를 밝혀내면 되겠죠. 그 다음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일단 차변에 현금 5만 원 자산 증가 시켜놔요. 근데 대변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임시 계정으로 이렇게 대변을 채워놓습니다. 자, 그런데 결산일이 됐어요. 12월 31일 결산일이 됐는데도 그 5만 원이 왜 실제 더 많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랬을 때는 현금 과부족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여기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잔액을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정리해 줘야 돼요. 현금 과부족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대변에 자비익이라는 수익으로 발생시켜 가지고 결산 때 정리하는 것이다.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장부상은 15만 원인데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현금이. 그러면 5만 원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현금이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시키고요.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임시로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잡손실,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잡손실은 영업외 비용 개정 과목에서 우리 공부했죠. 영업외 비용. 잡이익은 영업외 수익에서 공부했죠. 잡이익은 영업외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은 임시 개정 과목입니다. 임시 개정 과목. 뭐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임시로 정리할 때까지 현금의 과잉이나 부족을 정리하기 위한 임시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금의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정리해 놓고 결산 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에 관련된 보조 장부로서는 현금 출납장이 가장 일반적인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금의 잔액은 일개표나 월개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여기 그림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조회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행과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로 넘어가서 현금 시제 확인하는 연습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보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개표도 떠올리시면 돼요. 일개표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를 보셔도 되고요. 시산표. 네. 어느 특정한 날짜에 현금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장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장부는요, 날짜를 위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짜를 입력하면 그날 현재의 잔액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3월 31일의 현금 잔액을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자, 여러분 회사는 610번 네, 회사는 610번으로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저하고 같이 전표를 똑같이 입력했다면 결과가 장부가 똑같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금 출납장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날짜를 입력하는 위에 칸이 있는데 기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날짜는 우리가 잔액을 확인할 때는 앞에 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뒤에 날짜만 3월 31일로 정확히 넣어주면 되겠죠. 3월 31일. 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한 1월 1일부터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쭉 장부가 보이게 되는데 현금 출납장은 차변 대신에 입금, 대변 대신에 출금. 네, 여기가 이제 입금이 차변이고요. 출금이 대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잔액하고 보이죠. 이 잔액의 맨 끝에 잔액이 3월 31일의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맨 마지막 잔액 3월
10일 날이 맨 마지막 현금 거래가 있었던 지방소득세 납부한 날이죠. 그래서 3월 31일 현재 1159만 50원이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서도 수행 결과가 똑같네요. 11,590,050. 네.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은 한번 월별로 한번 맞춰봅시다. 자, 안 나오신 분은 제 거하고 몇 월에서 틀렸는지 보세요. 자, 1월 말 14942,000 맞았어요? 자, 2월 말 11838,000 맞아요? 2월 말 11838,000 현금 출납장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꺼내놓고 몇 월에서 착오가 일어났는지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1월 달 맞춰보는 게 1월 말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14942,000 그러면 2월 말 11838,000 2월 27일 잔액 11838,000 맞아요? 그러면 3월에서 틀렸네요. 그러면 3월 말이 틀렸으면 그러면 3월이면 내용이 두 건밖에 없으니까 쉽게 무엇이 착오가 났는지 이 두 개 비교해봅니다. (3월 10일) 전표를 일반 전표 한번 보세요. 3월이 틀렸으면은 3월 10일 일반 전표를 이제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네. 어떻게 뭐 원인을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 출납장으로 이 잔액을 특정 일의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셨고요. 현금 출납장 양식을 잘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죠. 입금, 출금, 잔액 이런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계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같이 일계표를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계표 있어요. 일계표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계표 클릭하시고 아까 현금 출납장과 마찬가지로 앞에 날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뒤에 날짜는 3월 31일을 정확히 넣으시면 돼요. 자, 3월 31일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전일잔고 요거는 여기에 조회기간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 23년도 12월 31일 잔고를 전일잔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간을 1월 1일로 했으니까. 그러면 금일잔고는 어떤 잔고냐? 여기 마지막 날짜의 잔고 요게 금일잔고입니다. 11,590,05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똑같다. 일계표에 금일잔고를 보면 이게 현금 잔액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산표에서 현금 잔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계표, 월계표 밑에 보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있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 일계표, 월계표하고 양식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클릭하시고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는 기간이 없어요. 그냥 몇 월 며칠 현재입니다. 몇 월 며칠 현재. 앞에 날짜가 필요 없고 여기다가 3월 31일을 입력하면 돼요. 3월 31일 현재의 계정별 합계와 잔액이 보이는데 당좌 자산의 첫 번째 계정 과목 현금의 잔액 여기 보시면 현금은 11,590,050이다 하고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정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비용이든 수익이든 우리가 잔액을 확인해 보고 할 때는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면은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결산 작업을 할 때 합계잔액 시산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특정일에 현금 잔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장부는 여러 개가 있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현금 출납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계표,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행 2번 해보도록 할게요. 2월 한 달 동안, 이와 같이 어떤 한 달 동안 어떠한 계정 과목이 합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월계표, 일계표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뭐 판매 관리비가 얼마냐, 접대비가 얼마냐, 아니면 수수료 비용이 얼마냐, 차량 유지비가 얼마냐, 상품 매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계정 과목의 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일계표나 월계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하면 여러분이 월계표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월계표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1월계표에서 월계표 눌러주시고 2월 한 달 동안이니까 2엔터 하면 2월 한 달이잖아요. 네.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판매 관리비, 여기 4가지 계정 과목 보일 거예요. 이 판매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것을 물어봅니다. 자, 현금란이 여기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건 요 10만 원이 가장 크잖아요. 판매 관리비 중에서. 그래서 계정 과목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줄 알면 되겠어요. 자, 현금 시제 관리와 관련된 장부 보는 방법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17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예금 관련된 장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6페이지 보시면 예금을 구분하는 계정 과목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 있죠. 우리가 이론에서 다 배웠던 계정 과목이잖아요. 당좌 한도를 은행하고 약정을 해놓고서 그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인출하는, 수표 발행을 하는 회사는 은행과 무슨 계약을 맺어야 돼요? 당좌 약정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에서 수표 용지를 주게 되죠. 그러면 그 수표 용지에다가 회사에서 무슨 은행에서 받은 그 수표 용지에 회사가 금액을 기입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서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통해서 인출하는 예금이다. 물론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네, 수표는 언제든지 발행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해당이 되죠. 계정 과목이 모두 다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예금 관련 계정 과목 중에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금 상품에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해 놓고서 만기 때 이자하고 원금을 받는 그런 예금이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만한 그런 예금의 종류가 되겠죠. 그게 바로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보통예금 통장이 5개가 있고 당좌예금 통장 하나, 정기예금 통장 5개가 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그 우리 회사 통장에 잔액 예적금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장부가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좌를 계산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여기 계정 과목 아니 거래처 등록이죠. 이 거래처 등록에 우리가 계좌를 계산했다 그러면 금융 탭에다가 그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전부 거래처 등록을 하게 되죠. 이 거래처별 계좌의 잔액을 보는 장부가 바로 예적금 현황이라고 하는 장부예요. 자, 그러면은 예적금 현황을 보여주는 장부 수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과제가 있는데요. 예금 관련 거래를 전표 입력하는 연습이네요. 자, 보통예금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주식 구입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 읽어보면은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매입했군요. 그리고 구입금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만 원이 찾으신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앞 페이지에서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니까 딱 1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분계를 한번 여러분이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입한 것이 단기 매매 차익인 주식이에요. 그러면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이것도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100만 원이죠.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죠, 돈을. 그러면 대변이 보통예금 되겠는데요. 보통예금은 은행을 거래처로 꼭 넣어야 되니까요. 가로 열고 신한 이렇게 써주시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의 결합관계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의 개정 과목입니다. 그랬어요. 자, 자산의 차변에다 기입했으니까 거래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 자, 보통예금도 당좌 자산입니다. 그런데 대변에 기입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요소는 뭐예요? 자산 감소. 예, 이런 결합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결합 관계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회계 처리, 개정 과목과 금액만이 아니라 만약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보통예금이다 라고 했을 때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다. 이걸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수행 2번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수행합시다. 날짜는 통장 보시고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4월 10일이네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세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4월 10일로 입력하시고, 자, 이건 대체 전표로 만들어 입력해야 되겠죠? 이제 9분에다가 3번. 그러면 차변 입력되죠? 자, 단기 매매 증권 코드 아직 모르니까 코드에다가 한글로 두 글자 단기 하고 엔터 쳐보세요. 자, 단기가 들어가 있는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107번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 엔터. 자, 여기서 거래처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적요에다가 주식을 매입했을 때는 적요에다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종목이 어느 종목이었냐면 주식회사 진주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괄호 열고 주, 진주, 적요에다 이렇게 쓰고 한 칸 띄우고 수량 100주라고 그랬죠? 100주 띄우고 곱하기 띄우고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그랬죠? 10,000원. 네, 적요를 이렇게 넣어주면 간단하고 상세한 적요가 되죠. 간단하면서도 상세하죠. 단기 매매증권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샀구나. 종목은 주식회사 진주 거구나. 차변에 100만원 입력하시고 4번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보통예금은 검색을 안 하고 103으로 103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예금, 현금 이런 것은 코드를 현금은 101번, 보통예금 103번, 외상매출금 108번 이런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 과목들 이런 것은 그냥 코드를 직접 넣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한 달만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점표 입력하다 보면 다 외워져 버립니다. 몇 가지는. 자, 보통예금은요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넣어야 돼요. 비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으로 코드를 입력해야 되겠죠. 코드에다가 신한 보통에서 엔터. 그리고 적요는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복사하고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1 플러스 2번 하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적금 현황으로 본다면 보통예금 신한은행 잔고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갔겠죠.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자, 이러한 회계처리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3번에 보면은 4월 10일자 예적금 현황을 한번 조회해 보시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회사의 금융거래처는 2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예적금 현황에 가도 국민은행 당좌에 잔액하고 신한은행 보통에 잔액하고 2개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금관리 관련된 장부는 이곳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적금 현황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셔가지고 4월 10일 현재로 작성해라 그랬죠? 4 엔터 10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되고요. 국민은행 당좌 계좌의 4월 10일 현재 잔액은 3,895만원, 신한은행 보통예금에는 2,946만 2,050원. 그래서 우리 회사 현재 통장 잔고 토탈 합계는 6,841만 2,050원이 전체 잔액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적금 현황 같은 것을 윗사람에게 만약에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우리 회사 4월 10일자 예적금 현황 보고서 좀 작성해 주세요 그랬어요. 네, 뭐 지금은 다 사장님들이 여기서 조회 보면 다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프로그램은 담당자만 쓰기 때문에 위에 관리자들은 프로그램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위에 인쇄라고 돼 있죠. 저 위에 인쇄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인쇄. 그래서 보고자에게 인쇄물로 보고하고자 할 때 여기 인쇄 누르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양식으로 작성을 해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고를 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전송을 해 주거나 엑셀 파일, 한셀 파일, 한글 파일
JPG 파일. 여기 이제 다양한 형식의 저장이 가능한데요. 교육용이니까 PDF 하나만 제공을 합니다. 프린터는 여기서 이제 종이로 인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결제란이 필요하다 할 때는 결제란을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결제란 설정, 결제란 인쇄함 하시고 결제란 등록을 눌러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맞는 결제의 칸수를 최대 9칸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쓰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결제할 사람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3칸, 2칸, 뭐 5칸 이렇게 만들어 쓰고요. 여기다 직급을 입력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결제란을 제목의 위에다가 찍어서 인쇄해서 결제를 받는 회사도 있고, 이 결제란을 제목의 아래 이 부분에다가 넣어서 보고하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쇄 위치, 결제란의 인쇄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이틀 하단, 타이틀 상단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인쇄할 수가 있고요. 또 결제란을 1페이지에다만 결제를 받는 회사는 첫 페이지만 하면 되고요. 각 페이지마다 만약에 예적금 통장이 수십 개여서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 그래서 2, 3페이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 결제란을 계속 모든 페이지에 다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페이지. 맨 앞 페이지에만 결제를 한다. 그러면 첫 페이지. 이렇게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시험에서는 뭐 인쇄 버전으로 뭘 제출해라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관리 여러분들 NCS 우리 내부에서 평가할 때는 제가 인쇄해서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을 해서 프린터가 삼성으로 되어 있는 그 프린터로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인쇄하기 눌러서 인쇄해 가지고 시험지하고 같이 제출하시는 겁니다. 네, 인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보고서는 상단에 있는 인쇄 이 버튼을 눌러서 인쇄해낼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죠. 우리가 4월 10일 일반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다음은 178쪽 법인카드와 관련된 거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법인카드 하면은 지출용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카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카드를 우리가 법인카드라고 하고, 매출용이다 그러면은 가맹점이죠. 가맹점. 되게 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나 이 개인 기업들은 가맹점은 카드사가 만약에 20개 국내에 20개 카드사가 있다 그러면 전부 가맹점 만들어 놔야 되겠죠. 고객이 어떤 카드로 우리 회사 상품을 살지 모르니까 그거는 매출 가맹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하면은 비용 지출용 지출용 카드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카드 관리하기에 있는 이 양식은 회계 양식은 아니고 카드를 은행에 가서 발급받는 부서가 있겠죠. 아니면 담당자, 카드 담당자. 카드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카드가 여러 장이 있으면요. 그 카드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카드가 각각 언제 발급받은 카드이고 카드 종류는 어떤 카드이고 카드 번호는 몇 번이고 어느 부서에다가 그거를 카드를 지급해 줬고 그 카드의 결제일은 각각 며칠이고
이런 것 등을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인카드 관리대장 이런 양식을 뭐 회사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대개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카드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카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요 전표를 입력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카드에 대한 회계 처리 중에 매출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맹점입니다. 우리가 가맹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옷을 파는 회사인데 고객의 카드로 우리 회사 상품을 사면 우리는 카드 매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상품을 매출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요 분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고객이 여성 고객이 와가지고 여성 원피스를 사갔어요. 본인의 신용카드로. 그러면 우리 회사는 분계를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차변에 자 10만원짜리라고 봐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10만원이에요. 카드로 대금 받았는데 왜 외상매출금이냐? 그 고객에게는 외상매출금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국민카드였다라고 하면은 국민카드사로부터는 아직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국민카드.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국민카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카드로 상품을 팔잖아요. 차변에 오는 게 외상매출금이 와야 돼요. 그리고 대변은 상품 매출입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요. 외상매출금 여러분 자산인 거 아시죠? 자산 증가. 차변이 자산 증가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상품 매출. 수익이 대변에 기록되니까 수익 발생이죠. 이런 결합이 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거는요.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매출했다는 건 재고자산을 팔았다는 의미고, 처분했다, 매각했다 하면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이런 비품 같은 거, 차량 운반구, 건물 이런 것을 우리가 처분했다, 매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팔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매출했다고 표현 안 합니다. 매출했다 그러면 재고자산을 매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도소매하는 법인에서 만약에 옷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옷을 매출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이번 이제 승용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팔았어요. 그걸 우리가 승용차를 매출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 이 말이죠. 승용차를 처분했다 아니면 매각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나 차량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처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을 뭘로 받았어요? 신용카드로. 카드로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거래처는 똑같아요. 국민카드. 국민카드에서 미수했어요. 자, 큰 차이가 있죠. 상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 비품을 처분하고 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았으면 미수금이다. 개념 과목이 완전히 다른데 두 개 다 자산이에요. 자, 두 개 다 자산인데 위에 있는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이에요. 매출채권으로 분류되는
당좌자산이죠.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수금은요, 매출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이라고 그러죠. 일반 채권. 그래서 구분합니다. 매출을 통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외상매출금으로 우리가 표시하고요. 매출이 아닌 어떤 처분과 매각으로 인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은 미수금이라고 표현해요. 미수금.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개 다 유동자산에서 공부했던 개념 과목입니다.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그러나 개념 과목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매각했을 때는 대변의 수익이 아니라 비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요거는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대변의 비품은 자산 감소죠. 네. 비품을 매각할 때 분계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비품이라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비품을 매각해 버렸으면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를 해주는 정리분계를 같이 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 설명은 여기에 넣지 않은 겁니다. 그냥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을 구분하세요. 이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비품을 매각했을 때 분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계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여기서는 알고 가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맹점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는 이제 법인카드 얘기는 밑에 매입 얘기입니다. 매입. 자, 대개 법인카드로 재고자산 매입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보통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가끔 상품을 매입할 때도 있겠죠. 자, 상품 매입을 법인카드로 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이죠. 대변의 외상매입금. 네. 아까 우리가 상품을 카드로 매출했을 때 차변의 외상매출금이었죠. 마찬가지로 상품 매입했을 때는 대변의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 있느냐? 자, 상품을 외상매입했을 때, 카드로 매입했을 때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만약에 신한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신한카드. 카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사에다 돈을 갚아야 돼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써볼까요? 자,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죠. 대변의 외상매입금. 여러분 외상매입금 부채죠. 예.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부채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인 거래가 되겠고요. 자, 그 밑에 거 비교해 볼까요?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구입했다. 그러니까 비품. 아까도 비품을 처분했다는 걸로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비품을 법인카드로 매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하죠. 예.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네. 아까 이 미수금하고 비교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미수금과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 신한카드로 매입했으면 카드사가 거래처가 됩니다.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요, 우리에게 핵심은 이겁니다. 카드로 매입했을 때 외상매입금이 되는 경우와 미지급금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시면 된다. 상품을 매입했으면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상품 외의 것을 법인카드로 구입했으면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면 된다.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매입 채무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매입 채무라고 하죠.
외상매입금 매입 채무라고 그럽니다. 미지급금 같은 부채 개정 과목을 우리는 일반 채무 개정이라고 그래요. 일반 채무. 그래서 매입 채무와 일반 채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 과목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카드 거래에 대해서 모두 아시는 거예요. 네, 카드 매출과 카드 매입 전부 회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전표가 있고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상품을 산 게 아니죠? 상품을 산 게 아니라 식사를 산 거죠? 밥을 산 거예요? 그건 미지급금이란 얘기죠. 예. 만약에 카드로, 신한카드로 상품, 뭐 여성 정장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대변이 외상매입금이 돼야 되는데 밥을 산 거예요. 밥, 예, 식사. 식사 대금을 카드로 지출했다. 그러면 대변이 미지급금이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178페이지 표에서 상품 외의 것을 구입했을 때, 카드로 구입했을 때 대변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회계처리 밑에서 볼까요? 대변의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괄호 열고, 여러분 미지급금 거래처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신한카드라고 해야 돼요. 여기 매출전표에 있는 황금오리 식당 이름을 적으면 안 됩니다.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에 우리가 카드 대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신한카드 금액은 33만 원. 자, 이제 차변의 개정 과목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했으면, 업무상 식사를 했다면 복리후생비가 되는데,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으면 우리가 접대에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접대비죠. 판매관리비 중에 접대비 있죠. 접대비 33만 원. 이렇게 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접대비 뭐죠?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은요? 부채 증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이 발생되었고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식사비를 지출했지만 그것은 우리 돈으로 지출한 게 아니라 신한카드사의 빚을 지고 지출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지급금, 신한카드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 자, 부가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식사를 매입할 때 3만 원의 부가세를 황금오리에다가 우리가 지급했는데 요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전표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데 일반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연습 문제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건 일반전표에 넣어야 되느냐? 저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전부 다 일반전표 입력을 연습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증빙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들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일반전표에 넣는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봅시다. 자, 신용카드의 거래 날짜 여기 있죠? 5월 2일이죠. 네, 일반전표 입력에 5월 2일로 날짜를 고치고요.
3번 차변이죠.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쓰셔야 돼요. 813번. 자, 거래처는 참고사항으로 코드에 넣을 필요는 없고 상온을 넣는 곳에다가 황금올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적요는 밑에 만들어진 걸 이용하기 위해서 1번 카드로 접대비가 지출됐으니까 1번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 그리고 차변의 금액에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30 플러스 33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4번 대변하고 나서 미지급금 하시면 돼요. 미지급금 253번이고요.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란에다 입력을 해서 코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신한카드를 거래처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99601 신한카드 나타나도록 하시고 엔터로 위에 거 적용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금액은 330 플러스. 네. 자, 카드를 법인이 카드를 사용했는데 상품 매입했으면 대변이 외상 매입금. 상품 사지 않고 지금처럼 밥값을 지출했다든가 무슨 비품을 사왔다든가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면 대변이 다 미지급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가 일어났다. 자,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다. 네, 우리가 신한카드 5월달 사용금액이 전부 33만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5월 25일 날 통장에서 일어났다. 이거 회계 처리해야죠. 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니까 보통예금이 차변이든 대변이든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찾으신 금액이죠. 돈을 찾았어요. 자, 보통예금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꼭 은행으로 넣어야 되니까요.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 33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이 와야 될 것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33만원이 인출된 것은 카드 사용대금이 인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월달에 인출된 그동안의 카드 사용대금 아까 식사한 거 이런 거 다 개정 과목을 부채로 인식했었는데요. 뭐로 인식했었죠? 네, 미지급금이 이제 차변에 와야 됩니다. 미지급금 괄호 열고 신한 카드 미지급금이 차변에 와야 돼요.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을 때는 차변의 미지급금 해가지고 미지급금이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환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계 가능해야 되고요.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써본다면 차변의 미지급금이 뭐였죠?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자산 감소 대변 요소에 있는 거고요. 부채 감소 차변 요소에 있는 거죠. 이런 결합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전표 입력 수행 2번 하겠습니다. 이 날짜로 해야 되죠. 5월 25일. 네. 자, 일반 전표 날짜를 5월 25일로 고치시고 차변 미지급금 253 거래처
신한카드, 적요, 카드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죠. 1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33만원. 엔터 치고 4. 대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코드에다가 신한 해가지고 신한은행 보통 98002 엔터로 적요 똑같이 엔터로 복사해주면 되겠습니다. 330 플러스 하고 엔터. 네, 카드 대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됐을 때는 미지급금 차변 부채 감소시키고 보통예금 대변 자산 감소 시키는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3절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자금 관리와 관련된 현금의 시제 관리, 통장의 잔고 관리, 그 다음에 카드의 사용에 따른 회계 처리, 이런 것 등을 지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180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